장수하세요. 장수커플 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짝사랑입니다. 누구나 짝사랑 때문에 되게 마음 아리 해보신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이 유미를 과거에 짝사랑했던 적이 있고 지금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잘 살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을 겪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짝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이라든지 그 기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짝사랑하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힘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니까요. 지금 누군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그 분과 되게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지금부터 제 컨텐츠에 귀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바로 모든 연애의 시작은 짝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간과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누구라도 동시에 눈이 맞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뭐 이렇게 한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빠지는 거지 서로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짝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랑이라는 게 한쪽에서 먼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따라오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지,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경우는 정말 없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랑의 시발점이에요. 그게 뭔가 이상하거나 뭔가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짝사랑이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게 약간 짝사랑의 법칙 같은 건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네, 희한하게도 반대로 오히려 나는 별로 누구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짝사랑이라는 게 희한하게 한쪽에서 한쪽을 좋아하면은 그쪽에서 나를 이쪽을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초반에는 이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단 초반에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순, 프로세스라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 여자 없다라고 하잖아요. 즉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사랑의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짝사랑을 누군가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별 관심이 없어, 이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해서 내가 도끼를 열심히 찍어서 그렇다 보면은 거의 8할 9할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요. 많이 잘 안 된다, 그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방금 전에 10번 찍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8할 9할 정도는 넘어오지만 1할에서 2할 정도는 넘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에 모두 완벽한 건 100%라는 건 없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여자, 남자 있긴 있습니다. 간혹.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나랑 인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한 5번 정도 찍어보다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막 무슨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무슨 뭐 스토킹이라든지 스토커라든지 굉장히 싫다라든지 짜증난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한쪽에서 한쪽을 관심을 갖고 표현을 하면은 이거를 아예 뭐 괜찮아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막 싫어 죽겠어, 막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정말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번 찍다가 포기하시는 게 사실 마음은 편하긴 해요. 이런 경우에 10번 찍어봤자 경찰서에 갈 수도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간혹.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말고. 아셨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짝사랑하는 분들한테 고백은 무조건 하셔라. 네, 그게 언제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초반에 해서 오히려 이렇게 경을 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이렇게 좀 적당한 때가 됐을 때
본인이 판단을 해서 고백은 무조건 하긴 하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보통 이게 짝사랑 하시는 분들이 마음만 막 이렇게 앓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고백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과연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헤어진 다음에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고백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 결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심하게 남아요. 저 역시도 중학교 때 유미를 굉장히 같은 반 친구로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랬었는데 짝사랑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졸업할 때까지요, 고백을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샤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끝날 때까지 그 사람한테 차일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미랑 졸업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저는 그냥 남학교로 가고 유미는 여학교로 가고 그냥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분리된 채로 보낸 거죠. 그때 과연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그때 중학교 때 고백을 못 해본 게 진짜 후회가 너무 심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막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막 고등학교 주변에 막 이렇게 서성거리기도 하고 일부러 막 내리는 그런 버스 정류장 같은데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고 이렇게 좀 대기해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도 보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못하고 대학교 가서도 못 잊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어떻게 해가지고 고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돼서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고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 고백을 안 했다면은 지금 저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아니 뭐 솔로로 살고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유미를 다시는 못 만나고 그냥 마음속에 과거에 어떤 짝사랑에 했던 그런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겨놓고만 있었겠죠. 짝사랑 하시는 분들 절대로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깨지지는 마시길 바래요. 네. 차라리 깨지더라도 고백을 해보고 나서 차이는 게 차라리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아요. 미련이 남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네. 괜히 얘기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절대 뭐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차일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헤어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용기를 갖고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물론 고백하시기 전에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여 놓으셔야겠죠. 적어도 5번, 6번 도끼를 좀 찍어 놓고 간접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나름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적절한 때가 됐다,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용기를 갖고 고백을 해보세요. 마음을 표현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이니까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짝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과 뭔가 되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 이루어졌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절대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짝사랑했던 그때의 그 애달던 기분,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때의 그 마음이 점점 잊혀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사귀고 싶었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얻고 싶었어, 갖고 싶었어 라고 했던 마음을 계속 좀 마음속에 유지한 채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오래오래 잘 연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과도 잘 맞으시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때 그 마음을 잊고 사세요. 그래서 어렵게 사귀게 됐는데 쉽게 다시 깨지기도 하고 쉽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물어지는 경우들을 몇 번 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때 그 짝사랑하면서 내가 진짜 약속을 했거든요. 제 자신한테. 이 사람과 잘 된다면은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랑하리라. 네. 절대 초심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년 이상 연애를 했고 이렇게 결혼 생활까지 누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절대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네. 짝사랑 하셨던 그 마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번 컨텐츠로 담아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이런 컨텐츠를 한 번쯤은 만들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좀 마음고생이 심하시다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수커플의 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사하세요.